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부활절 기념 행사들을 개최하며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 범죄자와 불법 체류자 고용 단속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텔러해시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 교정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주도하는 맨해튼의 펜스테이션 재개발 계획을 연방정부가 전격 수용, 철도청이 책임지고 개발을 완수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부활절 기념 행사들을 개최하며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부활절 기도회 및 만찬을 열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 백악관 신앙실 수석 고문인 폴라 화이트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에서 기독교가 많이 쇠퇴했지만 앞으로 학교, 군대, 직장, 병원, 그리고 정보청사에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오는 21일 제147회 백악관 부활절 에그롤 행사를 끝으로 부활절 기념 행사들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시에서 일주일 동안 집중 불법 체류자 단속을 펼친 결과 200여 명의 범법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뉴욕시에서 범죄 기록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6명의 불체자들을 체포했다고 아이스는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MS13, 트렌드아라구아, 수렛뉴스 등의 갱단에서 활동한 범법자들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206명 가운데 121명은 살인, 폭행, 방화, 성범죄, 마약 등의 전과가 있거나 현재 기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는 이번 작전에서 체포된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들은 지역 관할권이 이들의 구금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풀어준 범법자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작전을 환영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아이스를 통해 악질적이고 위험한 범죄자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이들의 작전이 성공할수록 뉴욕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등 합동 단속반이 강력한 불법 체류자 고용 단속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 고용 업체에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이스는 국토안보수사국, 국세청 산차범죄수사부 등과 함께 지난 1월 20일부터 조사를 진행해 불법 체류 신분의 근로자 10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의 로버트 해머 수석 부국장은 수사국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은 숫자라며 수사를 위해 1200개 이상의 사업체 기록을 살펴봤으며 현재까지 업주들에게 통보한 벌금 액수만 해도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불법 체류자 고용을 막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스는 중국계 불법 인력 중개 회사의 적발 사례도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오하이오주 한 공장의 불법 체류 신분의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한 인력 회사를 운영해왔다며 이들은 불법 체류 신분의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한 인력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 측은 이 업체의 부동산 14곳, 은행 계좌 7개, 차량 15대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지난 2달간 뉴저지, 펜실베이니아주, 루이지애나주 등의 사업장을 돌며 불법 노동자 고용 단속을 집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뉴저지 사업체 중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는 연방당국은 앞으로도 불법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착취하는 사업주를 기소할 것이라며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각종 처벌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텔러해시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 교정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총격범이 치안 담당자의 아들이며 어머니의 권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경찰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6명이 총격에 따른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2명 모두 학생은 아니라고 경찰 당국은 전했습니다. 총격 용의자도 현장에서 체포됐고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 재학생이자 텔러해시 레온 카운티 셰리프국 부셰리프의 20살 아들 피닉스 아이크너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어머니의 총을 사용해 범행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총격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학생회관 건물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대학 경찰관들은 용의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자 용의자에게 총을 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산탄총으로도 무장하고 있었지만 이를 총격에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주도하는 맨해튼의 펜스테이션 재개발 계획을 연방정부가 전격 수용, 철도청이 책임지고 개발을 완수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어제 연방철도청이 맨해튼 펜스테이션 소유주인 암트랙이 메트로폴리탄 공사가 주도하는 펜스테이션 재개발 계획을 전격 인수, 앞으로는 암트랙이 모든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70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주 프로젝트를 연방정부가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연방교통부는 이를 통해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철도청은 어제 MTA에 사원을 보내 펜스테이션 재개발 계획을 재조정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암트랙이 연방정부에서 단일 보조금을 받아 개회, 재건축, 확장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펜스테이션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었다. 이번에 연방정부가 개발을 주도로 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교통부 장관에게 감사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는 뉴욕 시민의 큰 승리이며 연방 예산으로 펜스테이션을 재개발함에 따라 뉴욕주 주민들은 13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도 연방정부가 재개발을 주도하더라도 MTA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방정부와 암트랙의 재개발 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는 등 연방정부 조치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펜스테이션 재개발 계획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시절 확정된 것으로 2021년 호컬 주지사에 의해 일부가 수정됐으며 25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막대한 부지의 단층으로 된 펜스테이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최첨단 주상복합시설을 갖춘 터미널로 변모하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행정착오로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된 합법 체류자의 송환을 거부하자 연방법원이 적법 절차의 외관, 즉 형식적 절차마저 갖추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등을 관할하는 제4연방항소법원은 엘살바도르 국적의 29세 킬마르 가르시아를 오는 7일까지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라는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에 불복, 이 명령을 중지해달라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4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출신 가르시아의 귀환을 지원하라는 법원 지시에 계속 저항하며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건은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는 것은 어렵지만 이 사건은 전혀 어렵지 않다. 정부는 주민들을 외국 감옥에 가두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 헌법 질서의 기본인 적법 절차의 외관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구금을 국내 송환보다 더 우선하면 법치주의를 무법 상태로 후퇴시키고 미국인들의 다양한 견해와 신념을 갖고 옹호한 가치도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 출신 합법 이민자가 갱단 단원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 소송과 무관하다. 연방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해도 결국 패소할 수밖에 없으며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래도 법치주의가 미국의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행정부도 알고 있으리라는 믿음이 순진한 생각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 사건이 행정부가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지난달 15일 갱단으로 몰아서 추방한 가르시아는 합법 이민자이므로 오는 7일까지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했으나 연방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구두 변론 일자는 다음 달 15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까지 하급 법원의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검토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 체류 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일부 하급심법원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행정명령 효력정지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주외의 미 전역에 적용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긴급 개입 신청을 내고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행정명령의 합헌 또는 위헌 여부보다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적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뉴욕 오토숍에서 2026년형 올뉴 EV4 세단을 공개했습니다. 콤팩트 전기 세단 EV4는 혁신적인 기술, 대담한 디자인, 첨단 기술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유연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콤팩트 EV 세단으로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EV4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아의 차세대 전동화 세단의 방향을 제시하는 브랜드 최초의 전기 세단입니다. 기아는 EV4 출시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로서 그동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전기차를 기다려온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만족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ust the idea of not using gasoline, just charging at home, charging at work, and just that kind of day-to-day car, in that we're making the design very futuristic, which is connected to electrification, but also very easy to use. I think about the interior on this machine. Yes, we have screens all over the place, as is typical for most cars today, but we also have lots of buttons. You know, volume control, temperature control, seat movement, all these sort of things, which should just be easy to do when you're using the car. 기아는 EV4와 더불어 EV9 나이트폴 에디션과 K4 해치백 모델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EV9 나이트폴 에디션은 전면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도어 하단 등 외관 전반에 나이트폴 에디션 전용 블랙 디테일과 신규 색상인 로드라이더 브라운을 적용해 개성을 강조했습니다. K4 해치백은 K4의 편의 사양과 스포티한 디자인을 계승하고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해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무역 대표부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180일 뒤인 10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대해 1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2028년부터는 이를 인상, 1톤당 140달러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해운 회사라도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면 10월 18일부터 1톤당 18달러, 2028년부터는 33달러를 부과합니다. 만약 톤 단위가 아니라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가 부과되며 2028년 250달러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은 입항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화물이 없는 선박과 특정 규모 이하 선박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차 한 대 적재 공간당 150달러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선박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이처럼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취함에 따라 중국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
미국 선박 등에 대해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이며 중국과 관세 협상도 앞으로 3, 4주 내에 타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중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도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물론이라고 답했으나 시진핑과 직접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와의 협상을 원한다. 미국은 모든 나라가 상품을 팔고 싶어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3, 4주 내에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관세를 더 높이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려는 수준에 도달한다. 그 수준까지 가기 전에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다른 나라와의 상호 관세 협상에 대해 모든 국가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와의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솔직히 미국보다 그들이 더 협상을 원한다. 우리는 공정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며 우리가 협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내 생각에 100%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그들이 협정을 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신속한 관세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조너던 그레이 최고 운영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너던 그레이는 경기 둔화를 예상한다. 경기 둔화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는 관세 전쟁의 기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이라면서 하루속히 관세 논란을 종결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블랙스톤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국가 신뢰도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지난 15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하고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시급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다이먼이 상호 관세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고 이 같은 그의 발언이 지난 9일 트럼프의 90일 상호 관세유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다이먼은 우리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들과 함께 해야 한다. 결국 유럽, 영국,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과의 강력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미국 히토류 업체 역시 중국 수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산 및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는 미국 내 히토류 공급망 재산업화를 위해 중국에 대한 히토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중국 정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응 중국산 히토류의 미국 수출을 중단하자 미국 역시 똑같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P 머티리얼스는 우리의 귀중한 자원을 125% 관세까지 물어가면서 중국에 판매하는 것은 사업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고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판매 중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P 머티리얼스는 중요 산업 전반의 제조업체들이 안전하고 탄력적인 히토류 공급을 원한다며 긴급하게 연락을 취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독보적 능력을 갖춘 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80년대까지 캘리포니아주의 마운틴 패스 광산은 세계 최대의 히토류 광산이었으나 중국이 히토류에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풍력 터빈, 제트 엔진 코팅 등에 사용되는 고출력 자석, 광학 레이저, 레이더 장치 등에 사용되는 히토류 공급을 중단, 미국 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며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 히토류를 공급하는 것은 이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유럽과 캐나다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정책과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아이오닉 5와 코나이브의 한국 생산을 일시 중단합니다. CJ 제1제당이 미국에서 가는 두 줄의 줄무늬가 반복되는 형상을 특징으로 하는 만두 형상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치아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오는 18일부터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도시 입장료를 부과하며 방문 3일 전까지는 1인당 5유로, 3일 이내 예약 시 11유로를 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보호무역주의가 급증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며 세계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지만 경제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청산의 구내식당에서 비빔밥, 양념치킨, 돼지갈비, 불고기 등 한식 메뉴가 각 나라 음식들 가운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70달러로 전년 대비 3.9%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 건 줄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출 8,392억 5천만 대만 달러, 순이익 3,616억 대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최저 기온은 5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1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5년) 강원 속초시 뉴욕 특판 행사가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 뉴욕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속초 황태구이, 말린 오징어, 오징어 순대, 초사리 미역, 재래김, 북어머리, 붉은 대게 딱지장, 오징어 젓갈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욕 한양마트를 방문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강원도 속초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4월 1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